불구하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화요일만 되면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빠딱 일어나게 되는데 사장님들은 안 그러시나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강의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텅 빈 머리를 정말 어떤 지식으로도 채워주실까 저는 너무 정말 그 화요일 날만 되면 진짜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 진짜 발걸음이 진짜 이 센터로 오게 되는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진용 국장님 모시고 오늘 또 강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진용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진영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요, 그죠?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눈이 아니라서. 네, 눈이 오면 길도 미끄럽고 문제가 많을 텐데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예. 우리 박은주 팀장님은 보면은 그날 강의 끝난 거를요 이렇게 메모를 하셨다가 그 일정표 올릴 때 부문으로 꼭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강의 열심히 들으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죠? 예, 또 이제 연세들을 보니까 이 소리 듣고서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은 없는데, 예, 제가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13단계 Think and Grow Rich를 읽으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이거를 정리하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챕터가 너무 단순해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왕성한 성 에너지가 있었고 결국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었던 50대 이후에는 큰 성공을 이뤘다. 그래서 성적 에너지를 성공 에너지로 돌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지혜가 필요한 것들이 성공한 사람들, 그 당시만 해도 그랬죠. 카네기가 1900년도 초반에 이제 저술을 했으니까, 나폴레옹 힐이.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성공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50대 이후에 대부분의 성공자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또 완전히 다르죠. 그죠? 지금은 9살짜리도 한 달에 300억씩 벌고 있는데, 아니, 1년에. 그래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읽으면서 야, 이거는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보완을 했는데, 성생활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더라. 1번이 인류를 영성시키더라. 2번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3번이 보통 사람을 천재로 만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남자들이 보통 보면 이제 사고를 많이 치죠. 성 관련 사고들을.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게 중요합니다. 남자를 이해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시작한 지는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수십만 년으로 본다면 인간의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살기 시작한 게 불과 몇천 년이 안 됐어요. 그럼 수십만 년 동안은 뭘로 살았다는 얘기죠? 네?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으로. 똑같이 배고프면 나가서 잡아먹고 내 종족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남자들은 그냥 씨를 계속 퍼뜨리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그게 DNA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공자 맹자 사상이 나오고 또 시대가 사회적인 어떤 규모를 갖추면서 법이 없으면 난리가 나니까 법들이 생겨났고 그것이 이제 도덕적으로 아니면 이제 법으로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DNA는 짐승의 DNA를 갖고 있는데 뭐예요? 규정에 의해서 묶여 있는 사람들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다 뭐다 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또 거의 현실에서는 이제 묶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성생활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적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에너지를 가지고 천재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인류의 소망 중 인간이 갖는 소망 중에 가장 강렬한 게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감정. 평소에는 보지 못한 왕성한 상상력과 용기, 의지, 인내, 창조력이 발휘된다.
이런 얘기 뭐 너무 많죠. 부산 사는 남자랑 서울 사는 여자랑 매주 대전에서 만난다. 이거 너무 흔한 스토리죠, 그죠? 저도 제가 삼성 다닐 때 저는 이제 회사 앞에서 아침 7시에 출근하다 보니까 도저히 서울에서 다니다가 제가 힘들어서 못 하겠어가지고 이제 회사 앞에 아파트를 하나 구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퇴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정혜 국장이 서울에 살았어요, 이태원에. 그러면 데이트 한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내일 아침 새벽에 출근해야 되는데 피곤한 줄 몰랐거든요. 그게 뭐의 에너지예요? 네, 그게 사랑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에너지, 누구한테나 그런 강렬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게 이제 세월 속에서 아니면 뭐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자기 인생 망가질 줄 알면서, 그죠?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옛날에 탈령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요즘은 진짜 별로 들리지 않죠. 저희 때는 거의 뭐 그냥 진짜 정말 주기적으로 애인 때문에 탈령했다는 얘기가 수시로 들렸고, 제가 근무했던 대대에서도 실제로 탈령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장모님도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소망, 이 에너지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에너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어떻다, 뭐 저렇다. 그렇지 않거든요. 왜? 황혼에도 사고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늦바람이 또 무섭다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강해서 사람들은 명예나 생명까지도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스캔들이죠. 네, 루인스키랑 누구예요? 네, 클린턴이죠. 저랑 닮았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맨날 외국 애들이 오면 항상 너보고 미스터 클린턴이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닮았다고. 네, 근데 하필 또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네,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진짜 정말 우리가 아이들 얘기 표현대로 하면 개쪽이죠, 그죠? 개쪽이래. 얼마나 창피한 일이. 세상에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일인데 그거 어떻게 인턴을 믿고 자기의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고를 치냐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의 이런 에너지를 잘 관리하면 진짜 크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 쓰면 패가 망신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성적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자극을 받아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자극과 뭐예요?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소망, 이런 사랑에 대한 감정이 없을 때는 자극이 와도 반응이 무뎌지죠. 그냥 이게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 어떤 마음 속에 어떤 사랑을, 특히 20대들 있잖아요. 20대들. 그냥 막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뭐 이렇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 때는 이제 고고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가요? 이성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그런 자극들을 받고 내가 젊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 근데 단순히 여기서 끝나면 뭐예요? 이 에너지는 굉장히 소모적인 거죠. 그거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치 있는 분야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50세 이상에서 성공자가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50대가 되면 이제 성적 에너지가 이제 좀 충동적인 에너지가 사그라들면서 이거를 이제 전환시키죠. 뭘로? 일로. 그래서 실제로 정신 의사들을 또 이제 정신과 정신에 관련된 분석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 인간이 가장 현명해지는 시기가 몇 세인지 아세요? 가장 현명한 시기. 그게 50대 후반이에요. 50대 후반은 본인이 갖고 있던 지적 능력과 과거의 경험이 쌓여서 가장 완벽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가 50대 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중역들이 과거의 대부분 다 50대 후반이었어요. 그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과거 이제 요즘에는 워낙 기술의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30대에서 성공자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력을 개발해서 자기 매력을 개발해서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성공한 CEO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빠르게 성공하고 있는 CEO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느 분야나 똑같더라. 뭐죠? 성적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아 참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 여자가 봤을 때 남자 그리고 다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라는 공통점이 있대요. 거의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매력적으로 꾸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무슨 뭐 미스 코리아처럼 뭐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아 참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라고 할 정도로는 자기를 가꿔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이 첫인상이 그 메르비안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상대방을 봤을 때 첫인상이 주는 시각적 이미지가 거의 굉장히 크거든요.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쓸데없이 이 에너지들을 가지고 쓸데없는 데 투자하는 시간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로서 최악의 리더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일까요? 리더로서 최악의 리더. 우리 박원지 팀장님. 매력 없는 리더? 아, 네. 그건 아니고요. 어떤 리더가 최악의 리더일까요? 네? 네. 그렇죠. 정답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리더가 가장 최악의 리더랍니다. 리더가 자기 개발도 하지 않고 우리 팀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뭔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시간 낭비하시는 리더는 팀을 절대 성장시킬 수 없다는 거죠. 에너지를 이제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리더는 끊임없이 나의 조직에 비전을 불어넣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비전을 개발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회사가요 운영을 할 때 5명 이하는 운영이 굉장히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일 끝나면 데려 나가서 소주 한잔 하면 끝나거든요. 아유 오늘 너희도 고생했어. 앞으로 잘해보자. 끝. 근데 언제부터 힘들어지냐? 10명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그때부터는 회사가 직원들한테 비전을 줘야 유능한 직원들이 떠나지 않아요.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이 직원의 비전과 맞닿을 때 직원이 목숨 바쳐 회사를 일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리더들은 진짜 부지런하셔야 돼요.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모두가 강한 성에너지의 소유자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그거를 성충동을 능숙하게 전환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옛날에 영웅 호골은 뭘 좋아했다고 그러죠? 네? 아니죠. 주색 잡기에 등한 게 영웅 호골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 책에. 그러니까 주는 뭐예요? 술이죠. 색은 이제 그 성적인 거고 실제로 항우와 유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이겼죠? 유방이 이겼죠. 초안 전쟁에서. 그 유방이 정말 이 술 주색의 달인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집에 가면 맨날 외상술을 먹는데 개만 오면 주인이 왜 이제 왔냐고 할 정도로. 왜? 이 사람이 그 술집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잡는 그 순간 그날 매상이 평소보다 2배, 3배 올라요. 에너지가 얼마나 넘쳤을까요? 그죠? 입이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고 떠들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가 넘쳤겠냐는 거죠. 여자 관계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런 막대한 재산을 이룩한 사람들이나 문학, 예술, 산업, 건축 등의 방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남성들은 항상 여성의 영향으로 동기부여를 받은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피카소 그림을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피카소 그림이 있는지도 모를 때 이제 이정희 국장하고 스위스 여행을 가서 이제 스위스 국립 그 미술관이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피카소가 원래 이상한 그림만 그리는 줄 알았거든요. 정모라를 정말 사진처럼 작품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한참 아무리 봐도 계속 피카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다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피카소는 유명하죠. 섹스 탐닉가예요. 그리고 만약 지금 세상에 저 당시가 아니고 그 피카소가 지금 태어났으면 피카소는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냥 그 영창에 가서 감옥에 가서 국가로부터 밥을 먹었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은 여자만 7명이고요. 그러니까 동거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를 7명하고 했고 그걸 80대까지 했어요. 80대 때 26살 여자랑 나이 키가 163에 3이었고 91살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왜 감옥을 가야 되냐고 했냐면 7명 중에 4명의 여자가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삶을 마쳤어요. 2명은 자살했고 2명은 정신병원자가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자기가 나갈 때 여자를 방 안에 가다 놓고 아예 문을 걸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통제를 했죠.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지금 사회 같으면 어때요? 바로 전화해서 112 전화해서 이런 놈 있어요 하는 순간 아무리 뭐 노벨 평화상을 받고 뭘 하나 인생 끝나는 거죠. 이게 SNS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그냥 뭐 그냥 똑똑한 걸로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천재로 묻혀버린 거죠. 당대에 성공한. 달리는 정반대였어요. 달리는 이제 달리 아시죠? 살바도르 달리. 수염 여기 이렇게 기른 사람 있잖아요. 진짜 무슨 간신 수염 같은 거 이렇게 길게. 이 살바도르 달리가 성불능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살바도르가 창작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난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친구의 와이프를 뺏었을 때예요. 갈라라는 여자인데 그 갈라라는 여자를 친구의 와이프를 만나고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그 여자랑 결국은 이제 같이 삽니다. 근데 그 여자, 그 갈라라는 여자를 만나고 나서 완벽하게 작품의 세계가 바뀌기 시작하고 새로운 계속해서 작품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달리한테 엄청난 영감을 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사랑의 에너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소망으로 전환시켜 행동을 일으킬 때 중요한 거는 다른 소망으로 전환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느냐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몰입 이론이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울대 황롱문 교수의 몰입 이론이 있는데 몰입이 진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얼룩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누가요? 사자. 저 얼룩말은 딴 생각이 날까요? 절대 생각 안 나겠죠. 잡히면 뭐예요? 잡히면 이제 끝이에요. 잡히면 끝난다. 아무 생각 없겠죠. 아무 생각 없을 때 이때 이 생각이 몰입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몰입 상태에서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럼 어떤 때 몰입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떨 때. 이 몰입 이론의 대가 그 칙센트미하이는 원래는 유럽에서 그 2차 세계대전을 겪었거든요.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잘 살던 이웃들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너무나 불행해지는 걸 발견하고 도대체 인간을 불행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은 더 행복해질까를 고민을 해요. 어린 나이부터. 왜?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그걸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족들이 전부 이주를 해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데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주변에 보니까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일에 몰입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몰입 이론을 정리해서 발표했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대가가 됩니다. 몰입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몰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람이 흐름을 타다 못해 미친 상태 같이 흘러가는 상황에는 다른 거 확인하지 않는 거. 우리 그 회사의 그 밴드 그 연주자 있으시죠? 이름이 뭐였죠? 리노? 리노죠, 리노. 드럼 칠 때 어떤가요? 그러니까 몰입해서 막 치잖아요. 특히나 음악 하시는 분 특히 바이올린 뭐 이렇게 우리 요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여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고민하나요? 오로지 몰입해 보이고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을 타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단계. 사실은 이제 이 몰입 이론의 가장 완벽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몰입 이론의 완벽한 모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은요, 단계를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단계잖아요. 도전하게 만들죠. 그러다가 단계가 올라가죠. 조금 더 어려워지죠.
또 단계가 올라가죠. 조금 더 어려워지죠. 단계가 올라가죠. 조금 더 어려워지죠. 그러다가 점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처음부터 어려웠으면 절대 몰입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에 맞을 만큼만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금씩. 단계별로. 그래서 완벽한 몰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힌트를 착안해야 되는 거죠. 네. 요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책을 읽다가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진리는 이렇게 하나같이 다 똑같을까? 수천 년 전이나 현대나 위인들, 위대한 성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내리는 진리는 다 똑같더라는 거. 이거는 노자의 그 도덕경 있죠. 거기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도 있냐면요. 얼마 전에 그 오토믹 헤빗이라는 제가 책 소개해드린 적 있었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 거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잘게 쪼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도덕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몰입하는,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로우라는 이 몰입의 재발견 책에서 사람들이 몰입을 경험할 때 가장 행복하다. 내 성적인 에너지를 몰입시켰을 때 가장 인간은 어떤 때보다도 행복해진다는 걸 느꼈고, 어떤 활동이나 상황에 완전히 빠져들어 집중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 안나 카레리나의 거기에서도 그게 있거든요. 그 대부호로서 그 수학 모내기 할 때 있죠. 아니, 모내기가 아니고 그 추수할 때 삽질을 처음에는 할 때 이게 이제 힘이 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삽질을 하는지 뭘 하는지 잊어버리는 단계가 와요. 그냥 슥 완벽한 몰입의 단계. 무의식적 유능자가 되는 거죠. 의식하지 않는데 나는 완벽한 유능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되면 그게 이제 우리 불가에서 얘기하는 해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제의 난이도가 높고 실력이 높으면 일치가 되면 몰입이 되는데, 난이도는 높은데 내가 실력이 없으면 몰입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예 관심을 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터미 사업하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합니다. 그죠? 그 단계는 뭐예요? 단계는 그러니까 그 난이도가 높은데 나는 지금 뭐예요? 능력이,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먼저 쓰는 것부터 난이도를 낮추시라는 거예요. 난이도를 낮췄어. 써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참 제품 좋더라면서 내 실력이 조금 늘어났네. 그죠? 요 정도 제품이라면 내가 누군가한테 너 제품 한번 써보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다?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본인의 실력은 여기 있는데 계속해서 남한테 전달할 것만 걱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무관심의 세계로 가고, 걱정하다가 결국은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서 나 못해 먹겠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제품부터 쓰시라는 건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인간이 몰입하는 데에 대한 플로우예요. 플로우. 인간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실력이 늘어났는데 제품만 계속 쓰고 있어. 그럼 뭐예요? 결국 이것도 권태가 와요. 재미가 없어져요. 사실 여기 그런 사업자들 많으실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누구한테도 전달할 수 있는, 너무 교육도 열심히 듣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어서 그냥 진짜 지식은 머리에 꽉 찼어. 근데 이걸 가서 칼질을 안 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를 안 해. 그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결국 권태와 나태 단계에 머무르게 되고 성장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내가 실력이 늘어나면 조금 더 높은 단계로 도전해보고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이 단계를 거쳐서 결국 뭘 한다는 거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장을 멈추는 모든 이 세상의 생물은 다 죽는다.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장을 멈추면 안 돼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요. 다른 타 다단계 새로운 피부라는 데 있죠. 어딘지 아시죠? 새 피부. 네, 새 피부. 네, 그런데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는 줄 아세요?
7시 반에 출근해요. 7시 반에 출근해서요. 강의해요. 1시간 강의 듣고 아침 조회하고 9시에 다 나가요. 완전히 군대예요, 군대. 근데도 매출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매출이 안 늘어요. 근데 거기에도 또 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매출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강제로 시켜요? 아니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요. 아침 7시 반에. 그 제가 잘 아는 GA 그 보험 영업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GA로는 1위거든요. 거기도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요. 매일 아침 7시 반에 강의가 시작돼요. 누구 하나 근데 거길 참여해야 성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보험 그 상품 강의 있죠.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전달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 아침 새벽 7시 반에 강의를 합니다. 뭐 어제 얘기 들었더니 그 미국의 그 A사도 아침 7시 반에 모여가지고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 10시 모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그 웰빙 비즈니스는 웰빙 비즈니스. 아침에 이제 할 거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한다? 작년에 보니까 애터미만큼 성장한 회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예, 보니까 말쿱도 줄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인의 현재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단계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의 실력을 발전시키고 그 이후에 가제를 올리고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하셔라는 겁니다. 이게 칙센트 BI의 몰입 모델이죠. 아까 이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게임의 몰입 이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게임이 보면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계속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을 위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번 뭐예요? 다 같이? 네, 이게 없으면 몰입이 안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몰입할 수가 있어요. 2번 능력에 맞는 수준의 목표. 그래서 파트너들한테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주셔야 돼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목표를 주면 몰입이 안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오히려 불안감에 빠질 수가 있죠. 그때는 스폰서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복제 모델을 1인당 60만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 60만 포인트 해보라고 했는데 만약 했다가 안 되면 만약 재고가 남으면 내가 같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표를 조금씩 능력에 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이 팀워크인 거죠. 제가 생각하는 팀워크의 가장 중요한 1번이 뭐냐면요. 미팅 참석해요. 팀워크에서 미팅에 참석하지 않는데 팀워크가 생길 수는 없어요. 뭘 모여야 팀워크를 만들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 성공하길 원한다. 그럼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럼 꿈꾸는 거예요. 그럼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모이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돼요. 그게 팀워크예요. 그래야 내 팀들과 어디로 갈지 내가 방향을 정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간신히 시간 내서 오는데 포기하라고 그거 아니죠. 뭐예요? 조금씩 늘려가는 거. 늘려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팀워크인데 팀워크를 만드는 가장 1번이 미팅이다라는 거예요. 미팅. 그래서 전업자들을 왜 매일 출근하라고 하시느냐? 결국 팀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피드백이 없는 거는 몰입이 되질 않아요. 이런 거 잘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하시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받아야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냥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없고 스폰서가 내가 가서 먼저 상담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스폰서도 그분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뭘로 해야 돼요?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오셔야 상담을 하지. 오셔야. 그죠? 그래서 라인 미팅 같은 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미팅을 하실 때 늘 오셔서 스폰서 옆에서 이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담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피드백을. 네. 그래야 몰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열흘 동안 읽은 책인데요. 짬짬이.
사람을 거느리는 법이라는 이제 노자의 도덕경을 리더십으로 정리한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와, 세상에 2600년 전에도 노자조차도 어떻게 현재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똑같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노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지만 서양 철학에서는 뭐 하이데거니 헤겔이니 이런 사람들이 노자를 그 인류 철학에 뭐 마르지 않는 샘물. 근데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이요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노자가 주나라가 이제 망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나라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내가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주나라를 떠나요. 떠나는데 국경에 있는 국경 수비대 대장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함곡관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주나라를 떠나는 게 주나라로선 너무나 큰 손실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모두를 위해서 가르침을 하나 내려주십시오 했는데 거기다 일일이 그냥 써내려간 게 사천자예요. 그게 도덕경이고 노자가 남긴 유일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글이 재밌는 거는 중국에 수많은 그런 고서들이 있겠죠. 근데 노자의 이 도덕경은 중국에 나와 있는 고서 중에서 가장 많은 주해서가 있어요. 1500권이 나왔어요. 주해만. 주해가 뭐예요? 노자가 이런 글을 쓴 거는 이 뜻일 거야 라고 풀어 쓴 것만 1500종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 최초의 철학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설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리 보이긴 하는데 제가 여기 있는 그 도덕경의 이제 도편이죠. 도편에 있는 무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몰입과 참 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게 뭐냐면 없을 무에 할 위거든요.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는 게 없다. 근데 행동을 하는 게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생각을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생각, 억지스러운 생각, 부자연스러운 생각을 하는 게 없다. 네, 그래서 성인은 덕이 커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천하를 잘 다스린다 이제 무의인데 이런 겁니다. 스폰서다 파트너다 경계를 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경계를 두는 순간 이름을 가지는 순간 뭐가 생겨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생겨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인간으로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아니고 그냥 인간으로서만 보면 자연으로만 보면 남을 보면 측은지심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내가 잘못한 일을 하면 수호지심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회오리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근데 그 회오리 바람이 평생 불어요? 아니면 잠깐 불어요? 자연도 그러할진데 인간이 어떻게 악으로 깡으로 그 일을 평생 하겠다고 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무의의 단계로 내가 하는 일을 끌어올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무슨 무의? 무의가 뭐라고요? 아무 생각 없는 단계로. 그게 몰입이 아닐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거 완전 몰입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무의의 단계로 가느냐? 어떻게? 이겁니다. 행동이 크고 행동이 커. 나를 따라 막 행동이 커. 근데 생각도 커. 내 생각 너무 커. 쉽게 얘기하면 개혁을 막 일시에 하려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과거에 조선 역사를 보면 개혁을 빠른 속도로 진행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요. 생각도 크고 행동이 커. 이루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크고 생각은 작아. 맨날 그냥 뭐 행동은 커. 근데 생각이 요만해. 자잘해. 그럼 뭐예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뻥이 심해? 과장되다는 거예요. 생각은 큰데 행동을 작게 잘라. 이루기가 쉽다. 이 단계가 되면 이걸 진짜 잘게 쪼개면 무의가 오는 거예요. 무의가. 잡념 없이 제가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것에서 목표를 낮추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예. 행동도 작고 생각도 작아. 이게 시간을 낭비하는 리더들의 패턴이죠. 생각도 작고 행동도 작고 발전이 더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선택할 거? 큰 생각을 하셔야 된다. 큰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것을 박한길 회장님은
인류의 행복으로까지 끌어올린 거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행동은 잘게 쪼개놓으니 어떻게 잘게 쪼갰죠? 세미나에 플러그 인만 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행동을 잘게 쪼갰잖아요. 또 우리는 이걸 성공의 8단계 세븐코어로 잘게 쪼갰잖아요.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등하지 않고 따르는 것, 무의의 단계로만 한다면, 잡음 없이 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그것이 이치라는 거예요. 도덕경을 풀어서 보면. 이해되시죠? 예. 이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빨리 진행이 되면 2단계까지 그냥 진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두 챕터를 나가려고 했었는데 이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뭐가 어려워요? 사람이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답이라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나 그거 진짜 이해 안 돼요. 그 사람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오만한 생각입니다. 왜 이해하려고 들어요? 절대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 인정한다라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를 좀 더 큰 틀로 보면, 그 노자의 사상이나 장자의 어떤 그 도사상으로 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장자가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 경치 즐기다 그 다음에 뭐예요? 눕고 싶죠? 그래서 딱 누웠어요. 누워서 이제 이렇게 좋은 하늘 보고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배가 와서 부닥친 거예요.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확 나서 도대체 이놈들이 정신이 있는 놈들이 없는 놈들이 욕을 하려고 확 일어났는데 빈배네? 사람이 안 탄 거예요. 욕을 할 대상이 없네? 거기서 장자가 크게 깨우칩니다. 결국은 내 마음을 빈배와 같이 만들면 부닥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라는 것도 오만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나를 그냥 비워버려야 돼요. 내 그릇을. 누구든 포용할 수 있게. 만약 그렇게만 되면 이 사업은 진짜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누구든 포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물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물과 같은 사람. 그냥 이게 딱딱해 강한 사람. 강한 데다가 돌 던지면 어떻게 돼요? 탁 돌려 나오죠. 물에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이치를 담고 그런 사람이 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물 탄 듯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잘 아시리라 이렇게 뭐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강의들을 들으시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시면요 까맣게 까먹으세요. 제가 최근에 저의 기억력에 대해서 아주 진짜 반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한테 야 너 절대 1년 전에 그런 적이 없어라고 제가 강하게 했다가 저랑 카톡한 걸 싹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받는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에 매달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작은 거라도 적어 놓으셨다가 또 반복해서 활용해 보시고, 활용되지 않은 지식은 사실은 쓸모 없는 거거든요. 내가 활용할 수 없다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지식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계속 새로운 모양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의의 단계에 저희 센터에 보면 그런 리더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진짜 정말 이분 형제 라인의 리더분이신데 제가 진짜 존경하는 게 노재영 본부장님. 왜 그럴까요? 제가 보면 거의 무의의 단계세요. 어떤 강의든 메인 강의에 항상 본인이 이 강의장에 앉으셔서 그 강의를 항상 들으세요.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스타마스터라는 직급을 다시고 그것도 항상 본인 파트너들과 이 메인 강의에서 들으시는 거. 우리 이정원 본부장님.
서순례 국장님 이런 분들이 무의의 단계예요. 시간에 그냥 필요한 자리에 자기가 와서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리더로서는 어마어마한 역할이에요. 왜? 장소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 군주론회라는 책에 보면 그게 있어요. 나라의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가장 오래 통치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그 나라에 왕이 아예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같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군주론에 나오거든요. 그 장소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가 어디에 가서 앉아 있느냐가. 이해되시죠? 실제로 그 이영일 저 아주대 그 정신과 심리학과 교수가 한 얘기죠. 아이한테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너 언제 공부할 거야? 그랬더니 아이씨 왜 또 막 이래요. 근데 아빠가 너 어디서 공부할 거야? 그러면 어디서? 그러니까 어디서라는 거는 장소라는 의미가 사람들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있는 미팅에 와서 그냥 착석해 계시면 그것이 결국은 같은 에너지가 다른 분들한테 전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리더분들과 함께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리더분들을 위해서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